그만하라고 했잖아. 하고 진행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날카롭게 외쳤다. 목소리에 섞인 분노는 잠시 전까지 웅성거리던 컨퍼런스장을 순식간에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의 바로 앞 커다란 글씨가 적힌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든 채 서 있던 사람이 움찔하자 그는 재차 몰아붙였다. 지금 누구 앞에서 이러는지 알아? 여기 당신 같은 사람 함부로 들어올 곳 아니에요.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숨죽인 채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 책망을 받고 있는 이는 축구선수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이 서둘러 입을 때려 하자 진행자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차갑게 덧붙였다. 당장 보안 요원 불러서 이 사람 치우라고 해요. 이 발표는 우리가 엄연히 준비해온 세션이고 글자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발표 권한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손흥민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조용히 하시죠. 스케줄표에 당신 이름 따위는 없어요. 괜히 사람들 눈에 띄려고 과한 글자 크기 쓰는 것 같은데 여기선 그딴 거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한 관객이 조심스럽게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기 방금 보셨어요? 손흥민 아닌가요? 설마요, 이런 컨퍼런스장에서 뭘 하겠다고? 근데 정말로 저 사람을 막는 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누가 찍고 있나? 이런 장면은 기록해 둬야겠는데 점점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진행자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어서 치워주세요. 이 컨퍼런스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요. 그의 신경질적인 외침에 경호원들이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주최 측 스텝 몇 명이 달려와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다. 그러자 회의장 안은 완전히 얼어붙은 듯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감이 치솟았다. 잠깐, 다들 진정하시죠. 여기는 서울 코리아텍센터 컨퍼런스 홀입니. 오늘은 베를린에서 진행 중인 국제 접근성 기술 발표를 화상으로 연결해 함께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예요. 지나가다 그냥 들어온 일반인이 아니라면 먼저 사정을 들어봐야겠죠. 스텝 중 한 명이 재빨리 마이크를 잡고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했다. 자, 우리 지금 잠시 쉬는 줄 알고 유튜브 중계를 끄는 줄 알았는데 아직 켜져 있는 거 맞아? 어느 구석에서 또 다른 스텝이 허둥지둥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말하자 진행자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직 생방송 상태라면 더 좋네요. 이런 무례한 행동을 버젓이 공개해주면 다른 사람들도 교훈을 얻겠죠. 그 사이 손흥민은 당황스러움을 숨기지 못한 채 작게 중얼거렸다.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분명 초대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진행자가 코웃음을 치며 응수했다. 초대, 설마 이름만 유명하면 다 허락받는 줄 아시나 본데 우리 컨퍼런스는 전문 연구자와 실제 개발진 위주예요. 스타 축구 선수가 와서 할 말이 뭐가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게다가 그렇게 화면 글자를 크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눈이 불편합니. 이건 발표의 미학도 모르는 행위예요. 그때 뒷자리에서 한 남성이 손을 들어 목소리를 높였다. 저기, 제가 들어서 아는 바로는 오늘 특별 세션 중 하나가 접근성 파트를 다루는 거라서 시력이 약한 참석자나 어르신들을 위해 텍스트를 크게 보여주는 최신 기술을 공유한다고 했습. 손흥민 씨가 여기서 언박싱할 프레젠테이션도 그 일환 아닌가요? 그러자 곁에서 누군가가 또다시 거들었다. 맞아요. 아마 독일 베를린에서 개발된 가독성 강화 시스템 발표회를 여기에 중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최 측 공지를 보니 국내 대표 스포츠 스타를 통해 접근성 확대에 대한 관심을 모으겠다고 홍보했잖아요. 진행자는 얼굴을 찡그리더니 낭랑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다들 흥분하지 마시고. 그런 공지는 어디까지나 계획 단계였겠죠. 정식으로 확정된 게 없으면 취소될 수도 있는 겁니. 그리고 그 발표 시간을 제가 알기로는 벌써 끝났을 텐데요. 왜 지금 와서 억지로 끼어드냐는 말입니다. 진행자님, 다시 확인해 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배정받은 시간에 정확히 맞춰 왓습 일정표를 보면 휴식 이후에 제 발표 세션이 잡혀 있었거든요. 손흥민의 목소리가 떨림을 이기려 애쓰는 듯 들렸다. 에이, 당신 이름은 적혀 있지도 않아요. 진행자가 비웃듯 말하더니 테이블 위 노트북을 뒤적거렸다.
여기 보세요. 오늘 일정표를 보면 3시부터 가독성 강화 시스템이 맞긴 하네. 하지만 발표자가 손 H라고만 되어 있는데 다들 손흥민이라고 생각했나 본데 혹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그 손 H가 접니다. 손흥민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하, 증거라도 있어요. 그냥 이름이 비슷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령 맞다고 해도 슬라이드 글자 크기를 저렇게까지 키우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손흥민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 진행자가 너무 고압적인데 방금 전까지 이 행사는 무척 전문적이고 우호적이었는데 왜 이렇게 돌변했지? 등등 중얼거림이 뒤섞였다. 한편 몇몇은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으며 SNS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저분은 소위 우리나라의 영웅 아니에요?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는데 여기 참석한다고 해서 다들 기대했는데 누군가가 탄식하듯 말했다. 진행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치며 다시 말했다. 영웅이라니 웃기지 마세. 축구 좀 잘한다고 무조건 대우해 줘야 합니까? 이 자리의 목적은 학문적, 기술적 공유지, 셀럽 마케팅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러자 맨 앞줄에 앉아있던 다른 참석자가 항의하듯 일어섰다. 그렇다고 저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는 문제라고 봅니? 컨퍼런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나누는 곳이에요. 그리고 접근성 확대를 위해 큰 폰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매체에서 화두가 됐는데 접근성 맨날 그런 말로 포장하죠. 제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학회나 컨퍼런스에서 슬라이드를 크게 만들면 미적 감각이 떨어져서 청중들이 불편해진다니까요. 폰트는 깔끔하고 세련되게 쓰는 게 원칙이라고요. 진행자의 목소리에 깔린 냉소가 더욱 뾰족해졌다. 손흥민은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이 가져온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비춰 보였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베를린 국제기술 포럼에서 발표된 적이 있고 그곳에서도 포맷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 하지만 시력이 약한 분들과 노약자들이 훨씬 자료를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반응이 좋았어요. 진행자는 태블릿을 흘끗 보더니 손바닥으로 화면을 덮어버리며 응수했다 됐고요. 당신이 베를린에서 뭘 했든 여기선 상관없습. 이쪽 규칙은 이쪽 규칙대로 있어요. 매끄럽지 못한 무대 연출은 우리가 곤란합니다. 옆에서 스텝이 조용히 진행자의 팔을 붙잡았다. 진행자님, 사실 이 세션은 이미 사전에 합의가 됐고 대표님이 허락하신 걸로 알고 있습. 손 H가 바로 손흥민 선수이고 적법하게 자리를 배정받았어요. 그러자 진행자가 스텝을 뿌리치듯 팔을 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표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 메인 진행을 맡고 있어요. 내가 싫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 어떤 명령이 있어도 내 권한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른편에 앉아있던 다른 방청객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손흥민 선수가 왜 여기 왔는지 그리고 그가 시연하려는 접근성 기술이 뭔지 들어보고 판단해야죠. 이대로 쫓아내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두를 위한 기술이라는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이 모든 장면이 녹화되고 있을 텐데 대외적으로 우리 컨퍼런스 이미지가 박살나겠어요. 진행자는 고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 모든 반발에 맞섰다. 조용히 하세요. 이 컨퍼런스는 연구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도모하는 전문적인 자리임니 연예인도 아닌 축구 선수가 특별히 초청됐다니 누가 그렇게 결정했는지부터가 의문이고 무엇보다 제가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손흥민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저는 여기서 특별한 대우를 바란 적 없습. 접근성에 관심이 많았고 이 프로젝트를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온 거예요. 지금 독일에서 실시간 중계로 보고 있는 연구진도 있고 제가 직접 시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러자 진행자는 비아냥거리듯 웃었다. 이거 참. 연구진이 축구 선수한테 발표를 부탁하다니 기가 막히네요. 어차피 돈과 명성을 이용해서 끼어든 거 아닌가요? 유명하니까 슬쩍 홍보도구로 써먹으려는 계산 아니었습니까? 그 순간 뒤에서 지켜보던 여성 참석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진행자님, 너무 무례하시네요.
손흥민 씨는 국내외에서 꽤 많은 자선 활동과 사회 공헌을 해왔고, 특히나 정보 접근성에도 꾸준히 기부해 왔어요. 그런 노력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자선 활동 좋아하시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구호 활동 얘기보다 진짜 연구와 기술의 완성도를 논해야 해요. 그러니 엉뚱한 큰 글자 슬라이드 같은 건 그만두라는 겁니다. 진행자가 다시금 단호히 말했다. 손흥민이 태블릿의 화면을 살짝 돌려 보이며 설명했다. 단순히 글자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니 시력이 다 다른 사람에게 맞춰진 반응형 폰트 기술이에요. 폰트가 자동으로 재조정되고 색각 이상을 가진 분들도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임니 베를린에서 처음 시연했을 때 굉장한 호응을 받았어요. 베를린, 베를린. 그렇게 잘났으면 거기서나 계속 하시지요. 왜 여기까지 와서 나를 귀찮게 만드는 겁니까? 진행자의 목소리는 갈수록 거칠어졌다. 관객들 사이에서 먼저 SNS 라이브로 송출하던 사람이 크게 외쳤다. 지금 수백 명이 넘게 시청 중이네요. 이 모습 그대로 전 세계에 공유됨니 이런 식으로 접근성을 무시하고 발표자를 쫓아내려 한다면 우리의 기술 발전 이미지는 박살나겠죠.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다. 그러게요. 이 행사는 분명히 누구에게나 열린 미래 기술을 강조한다고 소개됐는데 정작 발표하려는 사람을 내쫓겠다고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진행자는 질린 듯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전부 다 나에게 반발하겠다? 좋아요,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난 이 행사 기획 전반을 책임지고 있고 내 결정에 따라 발표 순서를 바꿀 수도 취소할 수도 있어요. 손흥민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저도 이런 식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다만 이미 베를린과 여기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발표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배정된 시간을 준수해 발표하려는 것뿐이죠. 시간, 내 허락도 없이 무슨 시간이 배정됐다는 겁니까? 대표라도 스폰서라도 나보다 높은 사람이 강제로 밀어 넣었을까요? 그럼 난 꼭두각시처럼 군말 없이 따라야 합니까? 바로 그때 무대 한편에서 이 행사의 총괄 책임자인 듯 보이는 대표가 다급히 등장했다.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습 진행자님. 여기 손흥민 씨 발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협의가 완료된 사안입니 큰 글자. 슬라이드는 가독성 강화 시스템, 연구진과 함께 검증을 거쳤고 오늘이 공식 국내 시연 날이에요. 그러자 진행자는 대표를 향해 혀를 찼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식의 홍보성 이벤트에 반대합니 손흥민 씨가 축구 스타인 건 압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할 건 과학적인 성과이지 셀럽 효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가 몸을 살짝 돌려 컨퍼런스홀에 모인 관객들에게 말했다. 물론 셀럽 마케팅만을 위한 행사가 아닙니 하지만 접근성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손흥민 씨가 오래전부터 이 기술 개발팀에 기여해 왔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기술 시연자는 연구진이 지정했습. 그리고 그는 이 자리에서 특정 기업의 홍보가 아니라 베를린과 한국을 잇는 협력 사례로서 발표하려고 온 겁니다. 대표님, 그렇다 해도 발표 형식이 너무 과하잖아요. 글자를 저렇게 크게 띄우면 다른 사람 눈에는 부담이 된다고요. 미관도 떨어지고 전문 행사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주변 방청객들과 스태프들이 차례로 목소리를 보태기 시작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 실제로 노인분들이나 시각장애인 분들께는 오히려 필수적인 기능이에요. 미학이 중요한가요? 정보 전달이 먼저라고 배웠는데요. 그래서 이 기술이 혁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크기만 키우는 게 아니라 사용자별 시야에 맞춰 자동으로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진행자님이야말로 너무 주관적인 판단으로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점점 고립되어가는 기색이 역력해진 진행자는 결국 얼굴을 붉히며 마이크를 내리쳤다. 좋습 그럼 다수의 의견이 옳다는 거로 가정합시다. 하지만 이 행사는 분명히 내 책임 아래 진행되고 있으니 난 이 발표를 여기서 끝내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홀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술렁이며 반발했다. 말도 안 돼요. 이런 독단이 어디 있습니까? 손흥민 씨를 무시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행사 전반을 망치려 하시네요. 이걸 그대로 온라인에 내보내면 행사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할 텐데 진행자는 그 말에 기름을 붓듯 큰 소리로 외쳤다. 추락하든 말든 난 내 소신대로 할 겁니.
이런 쇼 따위는 중지. 그리고 곧바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갑니. 발표 자료 치워요. 그 말에 손흥민이 무대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그의 표정에는 억눌려 있던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번졌다. 진행자님께서 제 발표를 막으시면 저는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 오늘 발표는 저 개인의 이름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정보 취약 계층에게 득이 되는 기술을 공유하고자 한 겁니. 저도 이 자료를 만든 분들과 함께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독단적으로 중단시키면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진행자는 헛웃음을 지으며 대꾸했다. 하, 피해라. 스네네지메나 나한테는 아무런 이점도 없는데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망가뜨린다는 식으로 몰아가시려면 그래도 돼요. 어차피 이 결정은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곳곳에서 방청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문제가 커지겠는데요. 해외 미디어에서도 실시간으로 이 사태를 보겠죠. 이건 단순히 발표 취소 문제가 아니에요. 접근성 무시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올 겁니다. 베를린 쪽 연구진도 한국 측 호스트가 이렇게 발표를 막는다면 깊은 유감을 표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 중년 여성 연구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이미 유튜브로 이 상황을 중계 중임니. 진행자님께서는 정말 본인 결정이 정의롭다고 확신하시는 건가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듣고 있어요. 진행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한동안 침묵이 감돌았고 그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을 때 목소리는 떨렸다. 정의, 그 단어를 쓰고 싶다면 그래요. 난 내 방식으로 정의를 지킬 뿐입니. 인기 스타가 와서 우리 발표를 가볍게 소모품처럼 소비하게 둘 순 없잖아요. 실력 있는 기술자들이 힘써 만든 자리를 누가 빼앗아가는 꼴은 못 보겠다고요. 손흥민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컸던 목소리를 누르고 차분히 말했다. 저도 이 기술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결코 허울뿐인 유명세로 접근성을 홍보하는 게 아닙니. 저는 그냥 저 자신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얻은 인지도와 관심을 사회적으로 좋은 방향에 조금이나마 보태고 싶었을 뿐이에요. 갑자기 분위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순간 한 방청객이 나서서 말했다. 진행자님, 정말로 이 상황을 끝까지 이렇게 끌고 가실 건가요?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목적은 기술로 세상을 더 나아지게 만들자는 것 아닌가요? 손흥민 씨가 유명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적대하시는 듯 보이는데 그건 너무 무례해요. 진행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획 돌렸다. 난 아무런 이득 없이 단지 기획자로서의 자존심과 책임감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 나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접근성 기술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식의 보여주기는 싫었어요. 늘 스폰서나 매체가 유명인을 불러 쉽게 이목을 끌고 정작 실질적 연구는 묻히는 경우를 숱하게 봤거든요. 그러자 대표가 중재하는 목소리로 차분히 입을 열었다. 그 점은 이해합니. 유명 스타를 섭외하는 데 따른 상업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손흥민 씨가 직접 연구와 협업했다는 점은 제가 보증할 수 있음. 오히려 주목을 통해 접근성 이슈를 널리 알리고 기술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진행자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는 듯 입술을 앙다물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으나 주변의 반발과 시선에 눌려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내가 너무 성급했을 수도 있겠네요. 결국 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장내가 잠시 한숨 돌린 듯 고요해졌다. 손흥민은 그 말을 듣자 미묘한 안도감 속에서도 여전히 억울함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정말 제가 이 기술 발표를 마저 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퇴장해야 하나요? 진행자는 도리질하며 대답했다. 나는 끝까지 반대하고 싶었지만 분위기를 보니 내가 이걸 막으면 큰 파문이 일어날 것 같네요. 괜히 고집부려서 행사를 망치고 싶진 않으니까 계속하세. 다만 사전에 협의했다면 내게도 미리 알려줬어야지요. 주변에서 기다렸다는 듯 환호가 터져 나왔다. 몇몇은 박수를 치며 드디어 제대로 된 발표를 볼 수 있겠군요. 라고 외쳤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려다 살짝 망설이듯 진행자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 저는 당신을 굳이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았습. 발표를 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리 양해만 구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진행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뻣뻣했지만 어딘가 기운이 빠진 느낌이기도 했다. 발표가 재개되자 홀 안의 조명이 조금 밝아지고 사람들이 자리로 돌아갔다. 손흥민은 태블릿을 연결해 무대 스크린에 큰 글자 슬라이드를 띄웠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선수 손흥민입니. 오늘 제가 소개할 기술은 반응형 가독성 시스템으로 독일 베를린 연구팀과 공동 개발한 프로젝트입니. 이 화면은 눈에 보이는 크기에 따라 글자 크기와 색감이 자동 조정되며 나이, 시력, 색각, 특성 등에 대응해 가시성을 최적화합니다. 그가 말할 때마다 스크린에 표시되는 텍스트가 손쉽게 바뀌며 다양한 모드가 시연되었다. 우와! 하는 탄성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진행자는 뒤늦게 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차츰차츰 화면의 변화에 흥미를 느끼는지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시했다. 한 방청객이 손을 들어 질문했다. 정말 놀랍네요. 색각 특성 모드까지 지원한다면 색각 이상이 있는 분들도 훨씬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겠어요. 혹시 글자만 커지는 게 아니라 그래픽들도 재조정되나요? 네, 그래프나 다이어그램도 확대 혹은 색 보정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흥민이 웃으며 답했다. 또 다른 이는 감동한 듯 말했다. 저희 어머니가 노안이 심해 스마트폰을 잘 못 보시는데 이런 기술이 일상생활에 적용된다면 엄청 유용하겠네요. 게다가 키오스크나 ATM에서도 비슷한 모드를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 그래서 제가 이 기술에 투자와 후원을 시작했어요. 축구 선수로서 저는 시력이 중요하지만 대부분 정상 시력을 가진 젊은 선수들이라 접근성 이슈를 체감하기 어렵죠. 하지만 주변 분들을 보니 점점 나이가 들거나 눈이 불편해지면 얼마나 답답해지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마이크를 쥐고 있던 대표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감사합니. 손흥민 씨의 발표로 이 기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네요. 제가 이 세션을 강력하게 추진한 이유도 바로 이겁니. 스포츠 스타라는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술의 실질적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자 진행자가 자리에서 조심스레 일어나 아직 약간 경직된 목소리로 물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네요. 이 기술이 실제 컨퍼런스나 학회에서 활용될 때 발표 자료 자체의 시각적 미적 감각은 어떻게 유지하는지요? 글자가 너무 커지면 그 디자인이나 흐름을 해치진 않나요? 손흥민은 좋은 질문입니다. 라며 미소를 지었다. 정확히 그 부분이 반응형 폰트 엔진 핵심입니. 단순히 크기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레이아웃을 재배치하고 미적 균형을 최대한 유지해 줍니. 사용자는 레벨별 설정을 통해 취향과 가독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지요.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식 웃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군요.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걸 수도 있겠습. 하긴 난 지금까지 학계나 연구 현장에서만 일해왔고 이런 형태의 대중 접근 방식을 불신했던 게 사실입니. 솔직히 말하면 내 속에 유명인이라면 다 상업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손흥민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걱정 사실 이해합니. 저도 축구 선수라는 배경으로 여러 곳에서 섭외를 받다 보니 가벼운 이벤트로 사용될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는 제게 진심으로 소중함니.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사회에 이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행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손흥민 씨, 제가 아까 많이 무례했죠. 솔직히 사과드립니.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도 사과해야겠네요. 처음부터 제 고집만 앞세워서 이런 소동을 일으켰으니. 대표가 미소 지으며 진행자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괜찮습. 혹시 오해가 있다면 풀면 되죠. 이제부터라도 이 기술에 관심을 갖고 무대의 선발표자를 존중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든 채 손흥민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정말로 미안합니. 당신의 노력과 진정성을 전혀 모른 채 그냥 스타 마케팅에 홀려 온 줄로만 치부했어요. 그간 여러 행사를 진행하며 눈살 찌푸리는 일이 많아서 제 선입견이 컸습니다. 손흥민이 살짝 미소 지었다.
괜찮습. 그동안 겪으신 일도 이해가 되고 저도 대중적인 홍보 채널로만 비춰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앞으로는 그런 점을 더 세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홀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 방청객은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 좋네요. 라며 웃었다. 진행자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한껏 진지해진 목소리로 장내를 향해 말했다. 오늘 일이 꽤나 소란스러웠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 기술을 눈으로 확인하고 내 좁은 시야를 반성할 기회가 된 것 같습. 앞으로 행사 진행 방식도 다시 점검해서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면 누가 발표하든 열린 태도로 수용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감사합니. 저도 진심으로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보여드린 시연은 시작일 뿐이고 더욱 발전할 여지가 많습. 많은 관심과 협업 부탁드립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가 일어났고 이어 대표가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번 컨퍼런스 운영진은 오늘 건을 계기로 앞으로 모든 발표 세션에서 접근성 표준을 철저히 고려하겠습. 큰 글자 모드뿐 아니라 자막 지원, 수어 통역 등 다른 방안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곧바로 스태프들이 마이크를 주고받으며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알렸다. 우선 발표 자료 표준 포맷에 반응형 폰트 옵션을 추가할 예정이고 희망자에 한해 시연할 수 있도록 베를린 연구팀과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해 이런 접근성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행사 전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참석자는 손흥민에게 물었다. 정말 감사해요. 혹시 미디어나 여론이 이 일을 더 파헤치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저는 평소처럼 제가 할 역할을 할 뿐입니. 과도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이 기술을 만들어낸 개발진과 연구진에게 공을 돌리고 싶습. 모든 공로를 그들에게 돌려주세. 저는 언제든 이런 시연이 필요하다면 곁에서 돕겠습니다. 옆에서 SNS 생중계를 하던 사람이 감탄하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멋지네요. 손흥민 씨가 괜히 월드클래스가 아니라는 게 이런 태도에서 드러나네. 그 말을 듣고 다른 이들도 끄덕였다. 맞아요. 유명세로 뭔가를 해먹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자들의 노력을 알리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 진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작게 말했다. 이제 알겠습. 괜스레 내가 쓸데없이 저기를 품었고 그게 참 부끄럽네요. 앞으로는 편견 없이 문을 열겠습니다. 손흥민이 진행자의 손을 맞잡으며 답했다. 함께 더 좋은 일을 만들어가면 됩니. 저도 부족한 점이 많으니 좋은 의견 있으면 알려주세. 같이 배워가죠. 그들의 화해 분위기에 주위 사람들도 흐뭇하게 박수쳤다. 그리고 대표가 밝은 목소리로 마무리를 외쳤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함께 배워갈 수 있길 바랍니. 오늘 있었던 갈등도 우리의 배움의 과정이라 생각해 주세. 특히나 접근성을 향한 의지를 더욱 다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 말에 군데군데서 환호가 터져 나왔고 장내 조명이 은은히 바뀌면서 행사장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다. 곁에 있던 스태프들이 환한 표정으로 안내를 재개하며 말했다. 이제 잠시 후 휴식 시간을 갖고 이어서 다른 발표가 순서대로 이어집니. 그리고 발표자님들은 앞으로 슬라이드에 접근성 모드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질문 공세에 응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대표 얼굴로 앞에 서 있을 뿐 실무진들의 기술력이 대단하죠. 베를린 연구팀과 한국팀이 협업한 덕에 시너지 효과가 컸습.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산업군에도 이 기술을 확산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한 기자가 끼어들어 마이크를 내밀었다. 오늘 일로 인해 여러 잡음이 있었는데 혹시 사적인 감정이나 불쾌함은 없으신지요? 손흥민은 차분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 앞으로 더 많은 분이 접근성의 가치를 이해하신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저를 오해하신 분들도 같이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 모든 게 다 경험이고 저 역시 축구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배워야 할 게 많으니까요. 진행자는 사람들 시선이 손흥민에게 쏠린 틈을 타 뒤쪽으로 조용히 물러났다가 이내 무언가 다짐한 듯 다시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잠깐 실례하겠습. 제가 아까 너무 심하게 굴어서 상처받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
이 자리를 빌어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습. 손흥민 씨께도 그렇고 이 기술 연구진들 그리고 오늘 발표를 기대하고 오신 모든 분께 제가 폐를 끼쳤어요. 앞으로는 편견 없이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드립니 기획자로서 더 성숙해지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자 진행자는 가볍게 허리를 숙였다. 한 스텝이 다가와 그와 손흥민의 손을 맞잡게 해주었고 둘은 어색하지만 웃으며 서로 마주봤다. 이렇게 끝이 났군요. 라고 어떤 방청객이 중얼거리자 곁에 사람이 아니 이제 시작이죠. 접근성 기술이 정말로 폭넓게 쓰이려면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하니까요. 하고 웃으며 답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대표가 마무리 발표를 했다. 우선 관리 차원에서 곧바로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 이미 독일과 함께 일정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곳 센터 전체에 적용할 예정이니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해 모든 발표자들이 이 기술을 활용하거나 최소한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환호하며 와, 이거야말로 획기적인 변화다. 훈련 프로그램도 생기겠네요. 라며 들뜬 목소리를 냈다. 손흥민은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의 역할을 어느 정도 마쳤다는 듯 미소 지었다. 제가 이렇게까지 주목받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행입니. 저는 이 기술이 실제로 일상에 퍼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후원하겠습니다. 진행자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다가왔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진심일 줄 몰랐습. 나중에 기획 부분에서 협조가 필요하면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뭐, 그간 행사를 많이 운영해 봤으니 배우고 또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 보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 저도 의논 드릴게요. 사실 전문가분들이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오래 가거든요. 그들의 모습에 스탭들은 박수를 치며 웃었다. 곁에서 한 스탭이 말했다. 와, 정말 현장이 이렇게 화기애애해질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싸늘했는데 좋은 결말이라서 다행입니다. 다른 스텝이 또 말을 이었다. 그러게요. 시작은 최악이었지만 어쩌면 이 계기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모두를 위한 기술을 구현하게 될지도 모르죠. 사람들 사이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오는 이들도 있었지만 다들 한마디씩 접근성 이슈에 대해 대화하며 돌아갔다. 몇몇은 SNS에 꼭 이번 일을 공유해야겠다라고 말했고 또 몇몇은 이후에도 이런 행사가 있을 텐데 손흥민 씨가 다시 와서 업데이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무대 중앙에 서서 아직 남아있는 군중에게 살짝 고개 숙여 인사했다. 오늘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지만 덕분에 더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 믿습. 앞으로 축구에만 몰두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기술 발전에도 적극 참여하겠습. 제가 무언가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여러분이 이미 여기 계신 연구진과 협업을 이어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 모두 함께 만들어가죠. 진행자도 마이크를 잡고 마무리 멘트를 내놓았다. 이번 일로 저도 크게 배웠습.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접근성이 곧 가능성이라는 말이 맞더군요. 저부터 달라지겠습. 그리고 이런 행사가 계속 이어진다면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행사장 안을 가득 채운 박수와 희망찬 분위기 속에서 둘은 굳게 악수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각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또 서로 얘기를 나누며 미래 협력을 약속했다. 멀리서는 방송팀이 마지막 멘트까지 아주 드라마틱했네요. 이 영상을 많이들 볼 거예요.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몇몇 참석자들은 나가면서 서로에게 말했다. 이런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바뀌어야 할 부분을 확실히 짚어주는 계기가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 기술 정말 유용해 보이네요. 벌써부터 부모님께 써드리고 싶어요. 손흥민 SC 덕에 이 프로젝트가 더 빨리 알려지겠죠. 자, 다들 다음에도 이런 행사 있으면 같이 오셔요. 우리끼리라도 뭉쳐서 변화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죠. 컨퍼런스 홀이 조금씩 사람들로부터 비워져 갈 즈음 손흥민은 뒤편에서 진행자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진행자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
저도 불쾌한 표정이나 말이 있었으면 죄송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게 마무리돼서 기쁩니다. 진행자는 머쓱한 듯 웃었다. 아님니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내 시야가 좁았다는 걸 깨달았고 또 직접 기술 시연을 보니 확실히 인상 깊네요. 이 기술이 잘 뿌리내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탭들이 정리를 하는 사이 대표가 둘의 어깨를 번갈아 가볍게 치며 격려했다. 잘 됐습. 오늘 언론에서도 이 일이 꽤 화제가 되겠지만 접근성 기술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 센터도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더 나은 행사를 기획하겠습. 손흥민 씨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손흥민은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든 돕겠습. 그리고 오늘처럼 불협화음이 생기더라도 결국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에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느꼈습. 편견은 결국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대화와 이해는 그 문을 열 수 있군요. 앞으로 제 진행 방식이 바뀔 거예요. 이런 갈등은 다시 없도록. 아니, 갈등이 생겨도 열린 태도로 접근성을 존중하겠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합류해. 멋진 약속이네요. 우리 모두 각자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봅시다. 라며 반색했다. 그렇게 조금씩 자리를 떠나면서 그들은 하나같이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 기술 세미나 때 다시 만나자고 다짐했다. 남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조용히 무대를 정리하고 행사장을 빠져나갈 준비를 할 즈음 손흥민은 카메라 한 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혹시 이 상황을 지켜보신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접근성과 관련해 뭔가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발 목소리를 내주세. 작은 관심과 행동이 하나씩 모여 세상을 바꾼다고 미습. 오늘처럼 갈등이 생긴다고 해도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면 좋은 결말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카메라를 들고 있던 기자가 쑥스럽게 웃으며 물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동으로 크게 상처받으신 건 아닌지 팬들도 걱정할 것 같아서요. 손흥민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이런 계기로 제도와 인식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괜찮습. 그리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 다음에도 좋은 소식 또는 필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알려드릴게요. 그는 마지막 인사로 고맙습니다를 남기고 천천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뒤로 진행자는 초조한 눈길 대신 진심 어린 미소를 띠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손 선수 다음 발표 때도 꼭 와주세요. 라며 손을 흔들었다. 밖으로 나오며 몇몇 스탭들은 이제 이 영상을 편집해 올려야겠어요. 구독자분들이 기대하실 거예요. 다음 컨퍼런스에서는 접근성 모듈을 더 확장한 사례도 보여줄 수 있겠죠? 라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누군가는 맞아요. 모두가 볼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기술이라니. 이번 경험을 토대로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 내일도 또 이야기거리가 넘치겠네요. 다들 꼭 계속 지켜봐 주세요. 라고 덧붙였다. 그렇게 이 접근성 기술 컨퍼런스는 난데없는 갈등과 긴장 속에서 시작했지만 끝내 많은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분명한 방향성까지 제시하며 마무리되었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던 이들이 대화로 이해의 접점을 찾았고 관객들은 이를 지켜보며 우리 사회가 아직도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이후로도 많은 이들이 이 사건 영상을 공유하며 우리도 각자 목소리를 내면 어느 날부턴가 세상이 조금씩 변해 있겠지 라는 말을 주고받았다. 몇몇은 다음 컨퍼런스 혹은 기술 세미나에 미리 신청해 두고 함께 공부하고 협력하자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래, 손흥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자,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 오늘 사건은 그대로 영상으로 남길 예정이니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 그리고 다음 컨퍼런스 때도 구독해 주시고 또 직접 참여해 주세요. 누군가가 그렇게 외치자 주변에서는 환한 웃음과 함께 곳곳에서 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할게요. 이번 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니 정말 흥미롭네요. 라는 활기찬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속으로 묻는다. 다음엔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까? 오늘처럼 어느 누군가의 편견과 또 그것을 허물어가는 과정이 있을까?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는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 같은 예감으로 마무리되었다.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다시 켜서 회의장이 뒷정리되고 있는 장면을 찍으며 말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확인해 보면 재밌을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에 감동받으신 분들은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 다음 행사에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누군가가 아니라 이렇게 각자가 발언하고 행동하는 거니까요. 다들 내일 또 채널 고정 잊지 마세요. 그렇게 컨퍼런스 홀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지는 가운데 멀어져 가는 카메라 렌즈에 비친 마지막 장면은 한층 화해하고 성장한 표정의 진행자와 무거운 책임감을 내려놓은 채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사라져가는 손흥민의 모습이었다.